미국 2기 법무장관이 벌써 낙마하는 분이 생기셨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 맥 게이츠, 들었습니다. 네. 네. 이분이 근데 이제 뭐 여기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 동안 2명의 여성들에게 1만 달러를 어떤 특정한 어떤 이용의 어떤 목적으로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송금을 했다고 하원 조사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그분이 이제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그 여성과 맺었다고 해서 이제 윤리위원회 했고 본인이 이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부담을 주기 싫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그래서 자신적으로 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미성년자 그게 아마 가장 컸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예, 인도적으로도. 그리고 뭐 트럼프 인수위는 이제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돈 관계, 재무 관계에 대해서는 깨끗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죄 정황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곤란한 건 법무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하원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이분이 5선인가 6선 의원인데 플로리다 쪽에 가구역인가 그쪽에 이제 의원이신데 어쨌거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됐고 일단은 지금 문제가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원 의원을 이제 관두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기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FBI 쪽에 미성년자 그 부분은 미국은 되게 심하게 근데 다루거든요.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모를 수도 있죠. 와, 왜냐면 이제 그래요? 몰래 했으니까. 개인 정보라서 예, 좀 그리고 그런 몰래 건가요? 했으면 모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밝혀져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자신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유출되지 말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약간 이게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으면 정보를 캐치할 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나가신 분이시지만 맥 게이츠를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강경파고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막말로 이제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해줄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런 느낌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충성 맹세와 공개적 지지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행정부에서 했고 할리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82년생이고요. 젊으시네요. 예, 그죠? 젊습니다. 보시기도 젊으시고 이제 어쨌든 로스쿨을 나왔고 하원 의원을 하기 전에 잠시 이제 변호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그 지지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사형집 이게 뭐냐면 강경파입니다. 사형집행 가속화법, 그다음에 휘발유 에탄올 함량 제한 폐지 등 이렇게 정당 방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요. 2016년에 이제 하원 의원에 이제 처음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연속으로 당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2024년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안도 이 사람이 직접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경파고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완전 그 총대를 매주시는 약간 그런 역할이었었네요. 어떤 네네네네. 부분에 관해서.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분이 바이든도 좋아했다고 해요. 공화당 의원 중에 바이든이 가장 좋아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약간 이제 바이든이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을 이제 밝힐까 말까를 되게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지 아니고 그냥 할지 말지 어쨌든 근데 이게 어쨌든 새롭게 출범하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아무래도 구구 트럼프 파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반대거나 이제 이런 라이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논란이 많은 의원인데 뻔뻔스럽게 이쪽에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진영에서도 이번에는 많이 좀 평가가 안 비난을 받고 있는 좋아졌군요. 듯한 느낌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2020년에는 그 점거 폭동이 있었습니다. 의회 국회에서. 근데 이때 강경하게 진압하는 그 경찰들에게 메달을 금메달을 줘야 된다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든지 강경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어떤 강하신 분이 강한 건가요? 경찰 이런 강한 법무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됐으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외 강력한 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민 정책 같은 것들도 아마 강력하게
되지 그게 않았을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 그거를 추방하는 거. 그걸 강력하게 해줄 예, 사람, 행동대장 네, 같은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외신을 보니까 멕시코 쪽이 제일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안 가겠다고, 경계에 네, 있잖아요, 또. 안 가겠다 버티고 있는 거, 텐트적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걸 어떻게 밀어낼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은 돈을 주고 거래를 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이게 좀 미국스럽지 않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야기한 바로는 그 이민자도 이제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이민자예요. 만약에 네네네. 시민권을 따셨어요. 그러면 그 한 세대 걸은 그 이민자들도 추방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기도 했던 거. 음, 이미 좀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선별적 이민 정책일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렇겠죠. 예, 뭐 예, 그 인재들은 냅두고 네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지금 거겠죠. 저 다음에 얘기할 잠깐 네, 얘기할 한번 브라우지 맥각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미국 법무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해체해라. 맞아요. 예, 나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AI 분야에서 중국하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이런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뭐 AI 맨하탄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대우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도 트럼프가 각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자신들의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막 계속 몰아붙이면 다들 트럼프 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옳다고 시장 자신들의 공약 내세웠던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반독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체를 시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강한 아메리칸의 그 트럼프 정책에는 반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크롬을 해체하면 약해지니까 크롬. 그렇죠. 예, 구글이 약해지니까 알파벳이 약해지니까 그 부분을 트럼프는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해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뭐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시고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혹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입장인가, 트럼프 정부에 필요로 하는 기업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민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 정부에 필요한 사람이냐면 대우를 해주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구조조정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택금지 코로나 때문에 했던 공무원들을 자발적 퇴사해라. 라고 벌써 했어요. 진짜로요? 어머. 네. 트럼프는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 이 3대 기조를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0만 명 정도가 인사관리처에서 원격으로 재택근무를 허락 맡았대요. 미국에서 이걸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너무한데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워낙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택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 건 이제 쉽진 미국도 않겠죠.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그럼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변화의 그 물결이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공무원 수를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 5일 근무는 무조건 의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주 5일 근무 플러스 알파.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